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오토반입니다. 2월 22일 월요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정월 대보름입니다. 아침에 뭐 기박이술 그리고 호두도 깨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벌써 음력 15일입니다. 1월 15일 음력 설 보낸 것 엊그제 같은데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달 2월 22일 좀 있으면 일주일만 있으면은 이제 2월달 또 마감이 되고 1사분기 마지막 달인 3월달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1일 병신년 이제 시작할 때 다짐했던 것 조금 못 이뤘고 이거 뭐 새해 아니잖아. 양력으로는 새해지만 음력도 있지 않냐. 뭐 음력 새해 열심히 해보자라는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또 음력 새해 시작하고 나니까 좀 아쉬운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고요. 또한 주식 투자자를 하시는 분들은 음력 설 세고 나니까 시장이 안 좋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하지만 음력 설을 세고 난 뒤에 시장이 안 좋았다. 설을 쉬기 전에 이미 시장들은 약해지고 있었던 상황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지나온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렸던 상황들이었고요. 지금 최근 것만 기억이 나는 상황들이에요. 그래 지난주 되돌아봤더니 시장이 좀 기술적인 반등에 나온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좀 더 냉정을 찾고 시장 전체적인 크기를 좀 보고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는 전체적인 기술적인 반등이 나와줬다.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양호했었다. 외국인들 뭐 기관들의 움직임 괜찮았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글로벌적으로도 반등이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코스닥에서도 뭐 하루는 좀 큰 폭의 하락세는 보여줬습니다만은 나머지 거래일은 전체적인 양호한 흐름들을 나타내 줬었고요. 뭐 시장에서는 기술적인 반등이었다고 하겠지만 제자리까지 지금 좀 올려놓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반등 이제까지 반등은 나왔지만 여기에서 얼마만큼 자리를 잡아주고 앞으로 추세를 유지시켜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에 우리가 좀 초점을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19일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소폭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는데 먼저 18일 목요일 해외 증시 상황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국제유가의 하락과 단기 상승에 따른 차익 물량이 나오면서 나일 만에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만은 뭐 하락의 폭이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상승폭이 컸던 업종들 쪽에서 차익 물량들이 나와줬습니다. 국채유가 미국의 원유 재고가 전주 대비 증가, 사우디아라비아 외무장관 감산 준비되어 있지 않다 밝히면서 상승폭을 반납을 하는 상황들이었는데요. 국제유가의 변동성, 국제유가에 따른 주식시장의 변동성들이 나타나주고는 있습니다. 미국 고용은 여전히 강세를 이어갔지만 제조업 지표는 6개월 연속 마이너스 기록했었다라는 소식을 안고 국내 시장 시작을 했었는데 1916포인트 신김에 1910포인트다라고 했었는데요. 1916포인트까지는 올려놓았습니다. 막판으로 가면서 흐름들 좀 양호하게 흘러가줬다라는 건데 초반에 상승 차익 물량, 중반에 조금 약세, 막판에 상승 마감. 지난주 기억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루에 3단계의 움직임들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초반, 중반, 종반의 움직임들이 확실하게 나뉘어지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역시나 마찬가지였고 외국인들 쪽에서 1600억 엔 이상의 매수세가 들어와 줬습니다. 자동차주들의 막판에 좀 강세는 이어지는 상황들이었고요. 상승을 했었던 금융주들 쪽에서는 좀 차익 물량들이 나와줬었고 화학주들, 정유주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콜을 받고 있었던 것들 화학주들, 정유주들 쪽이 좋았고요. 또 특히나 한국전력 쪽에 많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반면 기관들은 이제 좀 매도가 나갔는데요. 금융투자는 이제는 매수 물량들의 힘이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투신권에서도 굳이 크게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단기 상승에 따른 투신권에 조금 차익 물량들도 나와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의 매수는 있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임들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상승의 폭은 코스피보다는 좋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코스닥의 전체적인 움직임들은 큰 폭의 뭐 흐름들 이었다라기보다는 좀 상승의 흐름들이 강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거, 그만큼 종목들의 움직임들 올라오지 못했던 것, 반등이 나오지 못했던 것도 중심으로 해서 금요일은 상승이 많이 나와줬어요. 즉 떨어졌던 것들, 많이 떨어지고 움직이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해서 많이 올라와 줬거든요. 그래서 건설 자재나 리모델링 관련주들, 그리고 캐시이니시스를 비롯한 이런 업종들 쪽에서 오랜만에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결국은 다시 7원 올라서 끝이 났었는데요. 1, 2, 3, 4입니다. 원화의 약세예요. 상대적인 원화의 상당히 큰 약세이기 때문에 자동차주들의 또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느 정도 환율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순간적으로 좀 내려왔었어요. 원달러 환율 큰 폭 상승하였다. 정부와 한국은행 과도한 변동성에 대응하겠다 밝혔습니다. 급등세가 장중 좀 진정이 되었습니다만은 막판으로 가면서 또다시 또 올라가면서 끄집어 내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원달러 환율 미친듯이 고삐 풀린듯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의 약한 모습을 상당히 잘 드러내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똑같이 사과를 하나를 줬을 때 과거 1달러를 받았어요. 1달러 받았던 게 1100원일 때 하고 1200원일 때 하고 보면은 그럼 1200원대가 가치가 더 높잖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과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고 반대로 비교가 되는 원화의 가치는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좋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가 IMF 터지거나 이런 금융위기가 터질 때 원달러 환율 가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닥을 쳤죠.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때 수입품 사 먹으면요, 못 사 먹어요. 비싸가지고. 이러한 흐름들이라는 것은 꼭 참고하고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비차익에서는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상황들이었습니다만은 시장은요 철저하게 단기 박스권의 모습에 흘러가고 있다. 상승을 하면 위에는 제한적이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더 이상 바라지 마세요.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이거 분위기 타가지고 더 가는 거 아닌가요? 분위기 제대로 봐야 됩니다. 장작이 탔을 때 불꽃과 지푸라기가 탔을 때의 불꽃은 차이를 우리는 두고 가셔야 됩니다. 장작이 타면은 불꽃이 일다가 못 잃어도 계속해서 수치 타고 있습니다만은 지푸라기가 타버린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타올랐다가 그냥 날리는 건 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시장의 중심의 역할이 뭔지라는 것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시장의 모멘텀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러한 모멘텀이라는 부분, 핑계거리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저 간다라는 것에 대한 핑계는 좀 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거 참고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코스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계 라인 올려줬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바로 설 보내기 전에 한번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던 자리에 다시 와 있어요. 이 자리에서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겠고 올라가기 위해선 큰 힘이 이제는 필요할 겁니다. 앞으로 상승 라인 그리고 지지 라인의 테스트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왜 이번 주 이유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냐 그러면 화면에 보시면 코스피 지수 동그라미 쳐놓은데 보이실 겁니다. 1900포인트 라인에 줄을 그어놨어요. 자, 저 자리가 지금은 무슨 자리처럼 보입니까? 지지 라인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회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뭐가 아니라 그랬었어요. 상승이 아니다. 상승이 아니고 저 자리는 회복이 되어줬다. 제자리로 돌려 세워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자리로 돌려 세워준 저 위치, 현재로선 지지 자리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 그러면 저 위치는 바로 저항대 자리가 되겠고요. 또한 저항대 자리가 될 뿐더러 추세가 아래로 다시금 꺾여 또 내려갈 수가 있는
매물대가 쌓여가지고 약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위치가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요 강하게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무리가 따른다 그러면 적어도 윗구간에서 단기 박스권 라인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는 것이 네, 좋겠다라는 점들 좀 참고해 주시면은 네, 되겠고요. 1900포인트를 중심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0포인트의 흐름으로 네, 우선은 흘러가겠다라는 거 네, 참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운수장비, 화학, 정유, 화학장품, 제약 대부분의 업종들의 매수세가 네, 들어왔었던 상황들이었고요. 그런데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만은 매수의 핑계거리, 매수의 이유거리는 다 달랐습니다. 자, 삼성전자에는요, 우선은 기타 법인의 자사주 매수 물량들이 들어왔지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이 크게 없었다라는 점, 운수장비 쪽에서는 엔화의 강세와 원화의 약세를 통한 가격 경쟁력 그리고 수익성 증대에 따른 기대가 화학업종, 정유업종 동결을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앞으로 좀 수익성 개선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 화장품 업종은요 단기 급락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제약업종 같은 경우에도 1차적인 큰 차익 물량들이 나왔었고 지금 다시 회복하는 구간 보십시오. 이유거리가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핑계거리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업종들의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만은 핑계거리는 다르다라는 건데 이제는 여기에서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또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업종 하나하나를 우리가 조금 더 예의주시하고 조금 더 깊이를 가지고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점 잘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초반, 중반, 종반 흐름들이 3단계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초반에는 외국인 운수장비 업종 중심으로 매수량 늘렸습니다만은 차익 물량들이 좀 나왔었죠. 그리고 지수가 흘러가면서 조금 약세의 모습들은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연기금의 매수, 삼성전자 그리고 또한 자동차주들 견조한 모습 보여줬었고요. 기억나시죠? 금요일날 제가 오후장에 말씀드렸던 건 누구한테 달려있다? 그렇죠.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꼬리를 달아주면 지수가 들 것이요. 삼성전자 들어주지 못하면은 지수는 아래로 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효과의 지수는 더 올려줬어요. 매수세가 들어왔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회원님께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참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 번에 차익 물량 좀 소화를 시키고 가야 되겠고요. 얼마만큼 잘 소화시키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나의 에너지로 갈 것이냐, 소화 못 시키고 토해낼 것이냐의 차이점에 달려있습니다. 내려온다고 해가지고요 약하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내려온다라는 것이 소화시키는 구간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내려온다는 것이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이고 내려오지 말고 계속 올라가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고요, 소화시킨다, 내려와도 좋다, 자리를 잘 다져가자라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특징지로 보시면은 현대차, 기아차, 엔고에 따른 수출 경쟁력 그리고 원화의 약세에 따른 수익성 개선 기대감라고 보시면은 되겠고요. 현대상선 300억원 현 회장 사제 출연한다라는 소식에 네,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삼성화재 4분기 일회성 손실로 실적 부진 및 성장성 둔화 전망이고요. 삼성화재보다 더욱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제일기획입니다. 앞으로 제일기획 어떻게 갈 것인지 참 부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KCT 디스플레이 업황 호전의 실적 호전 및 주당 150원 배당이었다. 반도체 장비 주문다 그러면 KC텍 무조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네, KC텍 흐름 네, 좋았다라는 점, 대원제약 제약 내수 부분 성장세 기대감 때문에 네, 5%대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제약 업종들의 흐름들도 크게 나쁘지는 않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닥 캔들 한번 보십시오. 일봉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렇죠? 고삐 풀린 것처럼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몰랐던 것도 아니잖아요. 충분히 예상했던 부분들이에요. 그만큼 시장이 변동성 크게 두고 가야 된다라는 거지, 이거를 두고 이거 왜 이렇게 시장이 이렇습니까? 지수는요 회원님들이 원하는 차트 흐름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지지라인이고요, 여기서 120일 이평선이고요, 5일선 이평선이고요, 할 거 없다고요. 글로벌 상황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글로벌 이슈가 코스닥, 코스피 지수에 다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거 확인하지 않고 여기에서 이렇게 움직이겠다 저렇게 움직이겠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라는 점들입니다. 전일의 상승 흐름 이어지면서 네, 추가 반등 라인 나왔는데요. 우선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지지난주에 금요일 하락폭을 이제는 만회를 시켜줬습니다. 여기까지 올려준 거지 아직 추세를 전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네, 시장에 우리가 주의를 두고 보셔야 될 네, 필요성들은 있겠고요. 셀트리온이 이제 차익 물량들이 나와주면서 코스닥의 변동성을 더 많이 부여를 해주고 있다라는 점들이에요. 셀트리온의 영향을 크게 받아주고 네,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움직임들은 전체적으로는 양호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전날 많은 상승세를 보여줬던 OLED는 차익 물량들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반대로 VR이죠, VR. MWC, 가상현실 관련주. 그러니까, 모바일 월드 콩쿠레스에서, 삼성의 갤럭시가, 이제 어제 보여줬습니다. 어떠한 기능을 갖추고 있고, 어떠한 쪽에 초점 두고 있다. 그러한 모습들의 속에서 우리 앞으로 뭐 시장의 방향이나 스마트카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요. 가상현실에 대한 관련주들 VR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관련주 자금들이 좀 몰리는 상황들이었고요. 중국발에 대한 이슈 플러스 앞으로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라고 네, 보실 수가 네,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움직임들을 보신다 그러면은 좀 뭐 철저한 기업의 성장이나 실질적인 성장성이라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차익에 따른 종목들의 좀 약세적인 모습들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여기에서 초점을 둬야 될 것은요. 정말 이 기업을 내가 단기적으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충분한 반등 구간에 진입했냐 실적이라는 부분들까지 함께 보고 가야 될 필요성들이 있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거기다 기업들이 실적 발표들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실적 발표들 거의 다 많이 나왔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초점들도 좀 두고 가시면은 네, 되겠고요. 특징주로서는 안내 강세를 보였고요. 마하치 같은 경우에도 같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SGL 솔루션, 보안 솔루션 판매 증가, 솔루션 관련주들 좀 좋은 모습들을 네, 보여주고 있겠고요. 한국큐빅, 동훈아나텍, 가상현실, NWC 메인 테마로 부상이 되면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SPG도 강세를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고요. 한국큐빅, 이렌텍, 그리고 동훈아나텍, SPG 등 해서 네, 보시면 되는데 과거 그때 이야기 같아요. 2010년도, 2009년도, 10년도, 11년도 3D TV 이야기 나올 때 3D TV 관련주도 그랬잖아요. 그죠? 막 바른전자하고 막 그때 KDC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 요즘 집에서 TV 볼 때 안경 끼고 TV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러다 말았다라는 거예요. 현실성 좀 따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3D TV 지나버리고 가상현실로 와버렸다라는 겁니다. 그죠? TV 안경 어디 갔는지도 몰라요. 네. 사자마자 저희는 서랍에 넣어놨습니다. 바로 이처럼 앞으로에 대한 이게 기대감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게 당장이 오느냐 아니면 이거 한 단계 넘고 가느냐라는 겁니다. 3D 안경은 넘어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보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넘어서는 거예요. 자동차.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하이브리드가 있는데요. 저는 넘어선다고 봐야 돼요. 이건 중간 그냥 단계입니다. 중간 단계. CJEN은 지분 31.4% 보유한 넷마블을 올 연말 상당 추진한다는 소식 강세였고, 인바디 조금 이러한 건강 관련주들,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와줬었습니다. 미국 지수 보합권이었고요. 나스닥 조금 상승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뉴욕 증시 예상을 상회하는 경기 지표, 실적 호조에도 국제유가가 다시 급락하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버틸 만큼 버텼다라는 거예요. 이란의 산유량 동결 불참, 미국의 원유 재고량 역대 최고치, 감산에 대한 기대감 하락을 했고요. 1월 소비자 물가 예상보다 소폭 상승, 지난해 같은 기간 비교해 1.4% 상승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입니다. 보십시오.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시장은요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괜찮아지니까 너 이제 살만하지, 너 혼자 이제 살아갈 수 있지, 엄마 너한테 용돈 안 준다, 엄마 너한테 지원해주지 않는다라고 똑같은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는 겁니다. 왜?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배 따시고 등 따시고 엄마 주는 밥 먹고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너 알아서 너 돈 벌고 써 그러면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시장은 이러한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격한 변화가 아니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글로벌 경제에 대한 우려와 주식 같은 리스크가 큰 자산을 하락, 금, 엔화 같은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좀 집중이 되었다라는 점. 네바다에 치러진 민주당 3차 경선이 클린턴 52.6% 득표율을 기록한 샌더스 의원을 압승했다. 지금 이제 미국도 이런 선거 때문에 지속적인 이야기가 나올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4월 13 총선 미뤄진다 만다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정책 테마, 정치 관련주들 이슈가 될 거죠. 앞으로 뭐 안철수 테마나 김무성 관련주나 이러한 문재인 관련주들 충분한 테마성 발언 불겠지만 테마주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플러스 알파를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의 시장 포인트, 단기 기술적 반등에 따른 차익 구간에 또한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익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상황들 참고하고 가시면 되겠고요. 상승 충분한 이유가 부족해요. 상승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한 이유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어거지로 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점 되겠고요. 대형주냐 삼성전자냐라는 겁니다. 대형주 그럼 단연 삼성전자겠죠. 그렇지만 대형주 쪽에 수급이 몰리지만 삼성전자는 쏙 빼고 움직이는 외국인이다라는 거예요. 기관 역시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대형주냐 삼성전자냐 어디가 과연 시장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 글로벌 시장의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질적인 지표를 확인하고 갈 때입니다. 자, 이번 주 목요일날 미국의 실업 청구 건수가 이제 또 발표가 되고요. 이런 이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중국도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대감보다는 좀 더 확인하고 가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기 자금의 이동이다. 그러니까 테마주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움직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쪽마다 움직여가는 모습들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태어 가지고요.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삼성 갤럭시 S7 이렇게 보여줬던 상황들인데 우리나라 오늘 새벽이었죠.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요. 삼성페이 관련주들 아니면 또 이런 게임 관련주도 그럴 거고, 그리고 가상현실 관련주도 그럴 거고요. 전체적인 흐름들이 나와줄 겁니다. OLED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상승했던 것들이 이제 차익 구간에 좀 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기보다는 좀 변동성을 주의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인증 보안 관련주들 있죠. 보안 관련주도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더불어 공인인증서 없이 그러니까 OTP 카드 그리고 보안 카드 없이 이제 또 이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 주말에 나왔었죠. 거기에 따라서 뭐 한국 전자인증이나 이런 것들 시장에 관심 받을 겁니다. 요거 참고하시고 오늘 시장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황 방송 보도록 하겠습니다.